안녕하세요. 아레나뮤즈입니다. 오늘은 뉴욕 닉스의 시즌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시즌이 문을 열기 전에 업계 전문 기자들이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뉴욕 닉스는 동부 컨퍼런스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닉스를 이 자리에 오를 만한 팀으로 예상한 건 그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요소는 닉스의 로스터였습니다. 화려한 스타팅 5와 든든한 벤치 자원까지 로스터 네임밸류가 보여주는 경쟁력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동부의 경쟁팀들이 여러 이유로 전력이 약화된 탓도 컸습니다. 막상 시즌 뚜껑을 열고 보니 닉스를 향한 기대감에 조금씩 물음표가 더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팬들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한 시즌과 전혀 다르잖아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닉스는 결코 이번 시즌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즌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가로막히긴 했지만 파이널전에 오를 만한 경쟁력을 확실히 갖춘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뉴욕 닉스의 시즌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BA 모든 팀들이 우승을 향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승에 가장 목마른 팀이 뉴욕 닉스 아닐까요? 경쟁력을 입증한 지난 시즌을 지나고 확실히 우승권에 도전하기 위해 그들은 야심차게 새 지도자를 내세웠습니다. 닉스의 작은 광명을 비춰준 톰 티보듀 감독을 내치고 새로 선택한 헤드코치는 마이크 브라운이었습니다. 지도자 교체는 닉스의 오프시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새로 팀을 이끌게 된 브라운 감독은 자신의 운영 철학과 원칙을 야심차게 내세워 선수들에게 심어내길 원했습니다. 팬들도 브라운 감독이 그려나갈 새로운 스타일에 큰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늘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철학과 원칙이 조직에 확산하고 구성원들이 적응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닉스 플레이어들도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 했죠. 무언가를 고쳐나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시행착오의 시간은 약이 됩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닉스는 개막과 함께 곧장 시행착오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변하면서 취약한 영역에서 약점이 쉽게 노출됐습니다. 뉴욕의 언론 환경과 팬들 인내심의 깊이는 깊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시행착오라는 핑계거리를 내세우는데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11월에 이르자 뉴욕 지역 언론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닉스의 이번 시즌은 정말로 불안하다라는 헤드라인이 떴죠.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부담감도 크게 늘어만 갔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기운이 확산해가던 11월 말 시행착오의 시간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닉스가 4연승에 성공했죠. 이 기간 3경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따냈고 추적전을 이른 한 경기마저 승리를 챙기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주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나 미사여구를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닉스의 변신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정착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는 큰 물줄기에 기반이 됐고 이 흐름이 팀을 컨텐더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현지 시간 12월 1일 펼쳐진 토론토 랩터스와의 매치는 닉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때 랩터스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달리던 팀이었고 컨퍼런스 2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6대 94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그날 밤 브라운 감독이 그토록 바란 새 흐름이 팀 운영에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서로에게 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사소한 디테일한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런슨의 인터뷰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신뢰였습니다. 동료들이 서로의 플레이를 믿고 그들이 함께 더 나은 팀으로 성장하겠다는 동기부여를 나눠 갖고 있다는 건 승리를 쌓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NBA에는 슈퍼 탤런트를 가진 스타 플레이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앞세운 슈퍼스타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한 실수 하나로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코트 위에선 디테일한 부분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런슨도 인터뷰에서 디테일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대 농구에서 리그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팀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장점이 바로 견고한 수비 코트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수비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는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출발합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 닉스 선수들도 수비 코트에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꼽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큰 소리로 주장하면서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브라운 감독 표현처럼 닉스 선수들은 코치진의 경기 플랜을 정확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기응변식으로 변하는 플랜 B에도 잘 적응하고 있죠. 샤클락이 줄어갈 때 빈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빠른 움직임도 결국 원활한 소통이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마일스 맥브라이드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잘 대화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할 때의 집중력은 우리도 놀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닉스는 수비 코트를 개선하면서 상승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더 나은 수비 지표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시즌 출발과 함께 부진했던 원인도 수비에 있었습니다. 특히 온볼 수비에서 허점을 보였죠. 상대볼 핸들러가 너무 쉽게 수비수를 제치는 바람에 공간적 손실을 쉽게 허용했습니다. 닉스의 어시스턴트 코치 데런 어머는 선수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특히 조시 하트에게 이런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벤치와 선수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팀은 빠르게 약점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닉스가 공격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뭘까요? 이것 또한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부분인데요. 바로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세컨 찬스를 확보해 한 포지션에서의 득점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한 랩터스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리바운드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닉스는 25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이 중 22차례나 세컨 찬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탁월한 성과는 미첼 로빈슨이 있기에 가능했죠. 로빈슨은 7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18개를 잡아낸 다른 선수들의 공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따른 수비 코트의 진화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이런 작은 요소들이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닉스가 최정상급 컨텐더로 올라서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상대하기 위해선 더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는 이런 과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타운스는 우리는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고 그것을 성공시킬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타운스가 이 인터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밤, 닉스는 그들이 꼭 개선해야 할 점들을 마주했습니다. 보스턴을 방문해 셀틱스와 치른 매치에서 닉스는 123대 117로 졌습니다. 닉스에게 이 경기는 랩터스와의 매치처럼 특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쿼터만 놓고 보면 닉스는 가장 완벽한 팀처럼 플레이했습니다. 모든 패스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고 정교했습니다. 슈팅도 정확했고 게임 템포를 끌어올리고 낮추는 순간적인 판단력도 눈에 띄었죠. 수비에서도 그랬습니다. 셀틱스 공격수들보다 먼저 빈자리를 채우고 상대의 모든 슈팅을 적절히 견제했습니다. 2쿼터와 3쿼터를 떼놓고 보면 닉스는 리그에서 가장 형편없는 팀처럼 플레이했습니다. 이 경기가 닉스에게 시즌 최악의 매치는 아니었을 테지만 가장 기묘한 패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나마 미칼 브리지스의 공격력이 4쿼터에 폭발하면서 실점을 줄인 게 위안거리가 됐습니다. 48분 내내 완벽한 팀 플레이를 펼친 팀은 결코 없습니다. 연속 실점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아무리 강력한 팀도 상승, 하강 곡선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흐름이 바뀌는 원인은 결국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앞서 닉스의 상승 동력이 이런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닉스의 졸전도 같은 이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의 기분, 멘탈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타운스는 2쿼터 들어서면서 시작된 셀틱스의 강도 높은 수비, 그리고 심판의 인색한 판정 때문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타운스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모든 플레이에 부정적인 기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결국 경기를 그르칩니다. 조시 하트는 이날 전반에만 3개의 3점 슛을 던져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일그러진 타운스가 볼을 들고 페인트 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 하트는 완전히 오픈된 3점 슛 찬스를 맞았습니다. 손을 들어 패스를 받았지만 타운스는 억지로 상황을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을 잃어버렸고 턴오버를 범했고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날 심판의 판정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기를 끝냈을 때 카운트해보니 닉스는 17번의 자유투 기회를 받은 반면 셀틱스는 11개에 그쳤습니다. 타운스의 기분과 함께 공격이 정체되자 부정적인 기운은 수비에까지 미쳤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한순간에 기울어져 갔습니다. 셀틱스는 이날 3점 슛 성공률이 28%에 그쳤지만 1쿼터에 잃어버린 14점차 열세를 손쉽게 극복해냈습니다. 3쿼터에 이르렀을 때 셀틱스의 필드골 성공률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닉스의 수비가 헐거웠죠. 미칼 브리지스는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선 절대로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의 시작과 미칼 브리지스의 생산성에 기반한 끝자락만 보면 닉스는 동부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2쿼터와 3쿼터에선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팀처럼 헤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얼마나 길게 일관시킬 수 있느냐가 강팀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는 힘입니다. 더 길게 보면 경기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완패를 당한 다음날
바로 팀 전력을 만회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필요합니다. 일관성과 회복 탄력성도 결국 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한 동료들 간의 신뢰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그 출발이 될 겁니다. 동료의 의견과 벤치의 작전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협업의 요소가 됩니다. 또 서로 겸손한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 겸손함이 브라운 감독이 닉스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독의 작전 지시나 선수들의 본능적인 플레이 판단이 틀렸을 때 그것을 다그치거나 체명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자세, 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브라운 감독이 닉스에 부임하자마자 앞장서 내세운 팀 문화도 신뢰였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을 정착시키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랩터스와의 경기, 그리고 셀틱스와의 매치를 지나고 나면서 닉스 선수들은 이런 문화를 더 단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운스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셀틱스와의 경기를 졸전으로 망치고 나서 닉스는 확실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을까요? 네, 그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샬럿 호네츠를 15점 차로 완파했고 유타 재즈에게는 34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은 팀들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동부 컨퍼런스의 다크호스 오랜도 매직을 상대로도 시종 1강 경기를 앞서가면서 6점 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셀틱스전 이후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리는 중이죠. 닉스는 시즌 전 예상처럼 동부 컨퍼런스의 최정상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선 결코 화려한 말로 본인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서로를 탓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하지만 강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화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 닉스의 화려한 로스터는 궁극적으로 동부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요? 거리에 캐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닉스의 홈코트 메디슨 스퀘어 가드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화려하게 빛나죠. 닉스의 화려한 시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